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한 해 중 가장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설은 나가서 쇠도 보름은 집에서 쇠야 한다고 하죠. 서울은 오늘 오후 6시 34분경부터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도 기원하면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의 첫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 등 일명 깜깜이 선거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범위 등 주의할 점 살펴봅니다. 중구의회에서 2017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오류동 행복주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특히 정치 신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정치 신인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아직 선거구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룰대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바뀌면 제가 했던 노력들이 무의가 되는 거니까 좀 혼란스럽죠. 저희 같은 특히 정치 신인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선거구가 확정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때문에 광역과 기초의원 수는 몇 명인지 선거구와 정수는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 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선거구에 등록을 하신 예비후보자께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그때는 다시 본인이 출마하시고 싶은 선거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본인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했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됐지만 이른바 깜깜이 선거운동을 맞이한 정치 신인들. 선거구 늑장 획정에 갈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은 국회의원이 한 명씩 더 늘어난 지역입니다. 강남구와 강서구인데요. 예비후보들은 선거구와 선출 방식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예비후보자 입후보 설명회장입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예정한 후보자나 사무 관계자들을 위해 선거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을 겨우 채울 정도입니다. 자료도 인구나 세대수 정도의 변화만 기록됐을 뿐 선거구나 선출 방식이 빠져 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일단 등록은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정말 한시가 급한데 아직까지 이게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출마 예상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동안 강남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 더 늘어 2명이던 게 3명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어야 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원은 4개, 기초의원은 8개 선거구인데 시의원 수 증가와 선거구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변화 추이에 따라 입후보 안내를 벌일 계획입니다. 향후 선거구 개정 결과에 따라 출마 지역 변경, 선거비용 재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입후보 예정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선 일명 깜깜이 선거의 후폭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오늘부터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을 갖는 등 예비 후보자들이 속속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서 선거법상 어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구 선관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 기자, 오늘이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후보자들도 여럿 있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좀 여러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문형주 지도 홍보계장님 나와 있습니다. 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등록을 하고 나면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선거운동상으로 좀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나요? 네, 일단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신 분은 해당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건물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법정 인원수 내에서 좀 사무원 선임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법정 인원은요. 선거 사무장을 포함해서 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의 경우 3인 이내, 그리고 구의원 및 시의원 예비 후보의 경우 2인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거사무소가 아무래도 좀 가장 크게 보이는 점이긴 하겠지만 좀 이 외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선거 운동을 위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제작해서 선거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해당 선거구 내의 세대수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우편 발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 및 표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수와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변화를 맞게 되는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진기훈 기자,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등록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여러 주의점이 있는데 좀 그중에서도 현재 공인인 신분의 후보자들의 이 사퇴 시점이 좀 가장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좀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현직 구청장들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에 해당 지역의 구청장으로 시의원들이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의원들은 선거일 전 30일,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 본인의 시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의원 자리가 비어있는 이 상황에 이 빈 시의원 자리에 구의원들이 도전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구의원들 역시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본인의 구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또 구청장이 시장으로 도전하는 경우에 본인의 구청장직을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퇴해야 하고, 또 국회의원이 시장으로 도전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본인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 초본이나 신청서, 그리고 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탁금 등을 좀 꼼꼼히 챙겨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4가지의 경우 말고도 이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 사퇴 시점을 좀 명확하게 따져서 입후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 기자, 이제 선거가 100여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미 시장과 시교육감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또 오늘 3월 2일 시구의원과 구청장 후보자들의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이 정식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날은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 이 밖에도 이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6월 13일 날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정식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 후보자들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방선거가 100여일 남았다고 하니 유권자분들도 우리 동네 일꾼으로 누가 나왔는지 또 누가 괜찮을지 지금부터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선관위 연결해 봤습니다. 중구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경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임기 말까지도 의원들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가 예정된 제2차 본회의장.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안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되는 결산검사위원 중 결산검사 활동을 총괄하는 책임검사위원은 반드시 중구 의원 중 1명이어야 합니다. 이 1명의 의원을 누구로 선임하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위원 추천권을 가진 의장은 현 부의장이자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지낸 변창윤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가급적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일부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지낸 경험이 없는 의원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와서 부의장 하시는 분이 또 부의장입니다. 이거는요 서로가 어떤 그런 우리 스스로의 그런 권위에 우리 명예에 맞지 않다 보여요. 결국 일부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의장이 추천한 4명의 위원 중 전 공무원과 회계사 등 3명의 위원만 승인하는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책임결산위원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다음 달 20일부터 결산검사가 시작되는 만큼 3월 중 임시회 소집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정동야행 예산 일부와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예산 100억 원 중 50억 원이 삭감됐고 서해 문화마당 조성 사업 예산 45억 원은 전액 삭감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비롯해 10개 안건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내가 살 집을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무엇보다 가격과 또 교통 이용이 편리성이겠죠.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면 교통이 불편하고 반대로 교통이 편리하면 가격이 높기 마련이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행복주택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인 오류동 행복주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량에 달린 사다리가 수시로 오르내리며 이삿짐을 나릅니다. 재활용품 수거장에는 가전과 가구를 포장했던 박스가 수북합니다. 2013년 착공한 구로구 오류 행복주택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890세대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꾸며졌습니다. 전철 1호선 오류동역이 바로 옆에 있고 무엇보다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장점입니다. 너무 좋죠. 우선 오류동역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편리하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행복주택은 과거 도심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진 공공주택과는 달리 도심에 들어선 것이 특징. 여기에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눈길을 끕니다. 오류 행복주택의 경우 어린이집과 문화예술 공연장, 장난감 대여소 등을 갖춘 복합시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 같은 장점과 시장의 호응에 따라 정부와 LH는 행복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장점이고요. 공급 물량을 80% 이상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처럼 젊고 이제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 다만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행복주택 확대를 위해선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이 마련한 청춘 음악회 1회 공연이 지난달 28일 여의도 KBS홀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가수 정수라와 신유, 한예진과 추가열 등 성인 가요 스타들이 출연한 가운데 1,500여 석을 가득 메운 관객과 음악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딜라이브 청춘 음악회는 올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번 달 14일 열리는 2회 공연에는 전영록과 김흥국, 임병수 등이 출연하며 딜라이브 고객 또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방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채널 음악 프로그램 최초로 초고화질 UHD로 제작된 청춘음악회 1회 공연 실황은 오는 4월 7일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영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구 가롤동의 주택 지하에서 일어난 화재로 이 집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새들어 살던 50대 남성이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 도로변에 매설돼 있던 열수송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열수송관에 있던 고온의 온수가 누출되면서 주변 집안이 침하되고 인근 도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파열된 열수송관을 복구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마포 아트센터 내 소극장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뮤지컬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위한 전문 공간으로 탄생한 건데요. 어떤 점이 변화됐는지 오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휘자의 리드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무대 아래에선 노랫소리가 관객석에 잘 전달됐는지, 출연자들은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출연자들은 전보다 나아진 시설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3년 전에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관객석이나 무대가 훨씬 넓어져서 저희가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소리가 울림이 좋아져서 저희가 부르는 데도 훨씬 좋아졌고. 마포 아트센터 내 소극장이 8개월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과 비교해 2m 정도 높아진 천장과 200여 석으로 늘어난 관객석으로 좌석 간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소리가 잘 반사되고 외부로는 소리가 잘 차단될 수 있도록 방음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공연 위주로 운영됐던 소극장에 공연의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간, 예술 장르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마포 아트센터 소극장은 오는 9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재개관 페스타를 통해 12가지의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지난 2008년 1차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송파구가 2013년 재공인에 이어 올해도 안전도시로 거듭납니다. 서울에서는 최초로 3회 연속 공인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That Songpa is officially designated the third time as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송파구가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는 두 번째, 서울에서는 최초 3회 연속 공인입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구는 그동안 안전도시 사업 추진 조례 제정과 영유아 손상기록 시스템 개발 등을 토대로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손상 사망률이 2005년 38.2명에서 2016년 27.9명으로 10.3명 감소됐으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손상 사망이라는 것은 일단 인구 10만 명당 손상으로 인한,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공인센터는 이번 3차 인증에서 손상 사망률의 가시적인 감소에 주목해 구가 그동안 진행한 안전도시 사업의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또 최초 공인 당시 11개 분야 153개였던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2017년 312개로 확대돼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전 어린이집 공인도 또 받아왔고, 그리고 송파 안전체험교육관도 곧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안전 문화 활동을 통해서 365일 언제나 안전하고. 한편 구는 현재 운영 중인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문화 인식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문화재청이 서대문 형무소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1936년 건물 배치 도면을 바탕으로 복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만 8천여 제곱미터인 부지를 약 5만 5천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사적지에서 유구를 찾기 위한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고증을 통해 구치감과 부속창고, 의무실 등을 선별적으로 복원할 방침입니다. 경술 국지전인 1908년에 경성 감옥으로 세워진 서대문 형무소는 1912년에 서대문 감옥으로, 1923년부터 서대문 형무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유명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았고 달력은 또 한 장 뒤로 넘겨지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이 꼭 좋겠냐마는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희망을 건네주곤 하죠. 우물쭈물하는 새에 부지런히 흐르는 시간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요?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